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명의 더 룰 1편입니다. 저자는 닥터매직, 출판사는 하우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닥터매직 이도영, 강남의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이다. 노화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이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 이번은 더룰 리치 편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꽤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신간이 출간되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재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부와 성공, 당신의 목숨과 건강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사고가 나고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어봐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하늘의 순리에 모든 걸 맡기고 당신 자신을 방치해도 될까요? 그건 하늘의 순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늘나라에 온 사망자에게 창조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세균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술 먹고 넘어졌는데 뇌진창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됐다, 그만. 창조주가 본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원인이 아니라 방식일 뿐입니다. 창조주가 펼친 진짜 죽음의 원인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죽음의 원인은 내면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힘에 줄다리기의 결과로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이때 내면 에너지가 무조건 사는 쪽으로 향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내면 에너지가 극단적인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죽이고자 교통사고나 질병을 줘도 내면 에너지가 플러스로 강할 때는 구사일생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힘의 강약 세기에 숫자 계산에 의해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확률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줄다리기 결과로 죽을 확률이 99.99%의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굴하지 마세요. 죽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어떤 심각한 위기의 사고나 질병에서도 기적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또를 사면 몇 등이 될지 미리 정답을 알 수 없고 1등으로 당첨될 확률만 아는 것처럼 미래는 추첨해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이걸 확률론적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명은 줄다리기의 결과가 확률로 시시각각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 책 더룰 리치 편에서 설명했듯 우주의 신은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노력과 발전이 당신 미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신에 의해서 모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유의지의 노력에 의해서도 변화합니다. 사람의 생사 역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강할수록 확률이 달라집니다. 머리 총상 환자가 50% 가까이 사는데 자살 총상 환자는 20%만 사는 것은 그 스스로의 의지로 확률을 낮춘 결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의 노력과 의지로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가 다시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확률 관리에 실패해서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잊고 삽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잊고 살기에 당신은 지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세 젊은이들 중에 40세에 죽게 될 미래를 미리 아는 A씨와 30세에 죽게 되는 미래를 모르는 B씨가 있다고 합시다.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20대를 살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B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또 내일이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수명의 줄다리기에서 큰 약점을 노출하고 맙니다. 잊고 살기 때문에 무방비해지는 것입니다. 무방비하면 죽음의 확률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하게 살아갑니다. 선생님, 저는 때가 되면 건강검진도 받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나마 달라졌습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책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줄 알고 피검사나 내시경 검사에 별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막 삽니다. 현실이 바쁘니까 지금 술이나 담배가 당기니까 그것이 무방비해지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수치가 나쁘지 않으면 적극적인 대비를 미리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적극적인 대비를 미리 하지 않는 것.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와서야 뒤늦게 건강관리한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노화가 이미 진행되어서 몸이 예전과 달라져서야 운동과 건강식품을 챙겨 먹습니다. 이것은 전쟁 전에는 준비하지 않다가 적의 침공이 시작되고 나서야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고 젊은이들을 입대시켜서 병사 훈련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당신은 70대 또는 80대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운이 나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무방비하다면 20대에도 30에서 40대에 죽는 이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는 항상 처음 겪는 나이를 겪게 됩니다. 30대는 30대에 맞는 대비책을, 40대는 40대에 맞는 대비책을, 그리고 50대부터는 아주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습관화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50대라면 젊은 시절의 경험을 머리에서 지우고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불편한 증상을 사소하게 대처해도 호전이 되었지만 이제는 큰 병으로 발전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당신 지인이 사망하기 시작하는 게 50대입니다. 사망률 30배 증가는 괜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두통이 오면 쉬고 두통약을 먹으면 나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큰 병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 맛있는 음식과 모임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못 사는 상태로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늙고 나면 망가져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70대의 죽음의 리스크를 70대가 닥쳐서야 노력하면 됐습니다. 지킬 젊음과 건강이 있는 나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죽음의 확률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죽음의 확률이 치솟는 것이 50대인 점을 볼 때 적어도 40대 중반에서 50대부터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50대를 인생 시즌2 죽음에서 살아남기 편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2018년에 사망한 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암과 심장병, 뇌출혈입니다. 폐렴은 주로 노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발생하니 노화에 의한 사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암은 사망 방식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사망 확률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즉, 당신은 암이 아니면 중풍이나 심장병, 폐렴 중 하나로 죽을 것입니다. 4대 사망 방식인 암이나 심장병, 뇌출혈, 폐렴 확률만 줄인다면 당신의 장수 확률은 확 올라갑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질병이 나타나기 쉬운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당신의 평생 숙제입니다. 진시황은 없는 불로초를 찾겠다고 모든 힘을 다했지만 당신은 불로초 등급의 약이 나온 시대에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임원 레이커즈가 13억을 쓰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당신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젊게 사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것과 생명력의 비밀 열쇠. 어쩌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죽고 올해가 가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1만 명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쁜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오랜 시간 병을 앓아서 죽음을 미리 예견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예고 없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 왜 죽는지 알아야 합니다. 노화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의 원인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책에는 죽음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봅니다.
복권은 뽑아야 알지만 당신 인생의 끝은 다행히 뽑기 전에 대부분은 징조가 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의 징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노화였습니다. 노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는 유전자의 꼬리,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걸 최대한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려면 꿈은 황금 미래에 두고 현실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내 텔로미어의 길이는 얼마나 짧아져 있을까? 이거부터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 검사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검색으로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20만 원 내외면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분증상의 나이가 아니라 유전자상의 당신의 신체 나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그런데 단 1%만 차이가 나도 건강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산소가 1에서 2%만 부족해도 인체는 타격을 받습니다. 산소 농도가 19.5%일 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나 구토가 발생합니다. 장기간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지내면 중풍, 심장병, 동맥경화, 천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신은 이런 공간에 장기간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산소 농도는 19.4%, 밀폐된 자동차 내부는 18%로 측정된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밀폐된 집이나 차 안의 환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산소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뇌 집중력이나 기억력 등이 훨씬 좋아지니 두뇌를 많이 활용하는 직업이나 학생들에게는 더욱 환기가 중요합니다. 환기와 산소 농도 1% 차이가 건강관리의 시작점입니다. 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밀폐된 지하실에 있어서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농도가 16%만 돼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구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겨우 4분의 1이 줄었을 뿐입니다. 산소 농도가 10%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죽어갑니다.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산소 농도가 8%일 때는 7에서 8분 이내에 사망합니다. 당신이 산소 농도가 6%인 맨홀 아래로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쓰러져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6분 정도면 사망합니다. 산소 농도가 6%인 공간이면 인체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밀폐된 좁은 지하실에서는 사람이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다른 죽음의 변수는 바로 사고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죽는 경우는 너무 흔합니다. 교통사고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누군가가 때려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고 죽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의 죽음에 덫은 당신 주변을 늘 맴돕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죽음의 확률이 있는 한 확률의 뽑기가 항상 추첨 중입니다. 그 확률의 뽑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합니다. 혹시 당신이 아무리 로또를 사도 1등에 당첨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장난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 또한 하늘의 운명이 로또 당첨 대신 당신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늘은 당신을 세상에서 없애기보다는 살아남도록 돕고자 한다고 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늘의 큰 축복 덕분이니까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어쩌면 과거의 죽을 고비를 넘게 해준 하늘의 덕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가 2번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제가 모르는 자동차가 겨울 산속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몇 바퀴 빙빙 돌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몇 센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이 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운. 흔히 사람들은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을 자신과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장차 인간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발명해서 이렇게 사랑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책을 자주 보게 창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멀리 있는 사냥감을 쫓고 농촌 들판에서 먼 산을 바라보거나 탁 트인 바다의 배에서 육지를 보고 지냈습니다. 인류 역사의 오랜 세월 동안 없었던 스마트폰이 불과 20년 사이에 인간 손에 쥐어졌습니다. 폰 화면이 작을수록 눈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 노화도 빨라집니다. 한번 몰입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도 않고 깜빡이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1분에 16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다가 폰을 들여다볼 때는 무려 1분에 5회까지 감소합니다. 거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셈입니다. 신체 중 무리하게 사용되는 노화 1순위가 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에 눈 이상은 거의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눈의 노화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백내장은 65세 이상 나이에서 90%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열의 아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사는 몇 년 전의 자료인데다 조사 대상의 노인들은 젊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고 근래에도 스마트폰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빨리 백내장이 생길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는 40대 이상만 되어도 거의 절반이 백내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된다고요? 백내장은 눈노화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백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력 문제도 연이어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눈에 큰 문제가 와서 실명에 직면할 때에 가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으로 실명하는 사람이 정말 많으며 노화로 인해서 다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65세가 그렇게 노인입니까? 평균 수명이 80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명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한참 활동할 나이에 장님이 되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나 환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분은 과거로 돌아가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당신이 현재로 돌아온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눈 관리를 1순위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황반은 눈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한 망막의 중심 부분입니다. 시력의 무려 90%를 담당하는 곳이니 눈의 핵심 부위입니다. 황반이 망가지면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황반을 보호하는 것이 현대인의 시력 보호의 1차 목표입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등장합니다. 눈에 있어서 루테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루테인이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필수 영양제로 종합 비타민, 오메가3와 함께 삼총사를 이루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황반에 필요한 영양소가 루테인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아잔틴이라는 녀석도 필요합니다. 황반 전체에는 루테인이, 더 중요한 황반 중심 부분에는 지아잔틴이 분포합니다. 그런데 둘 다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먹어서 보충해야 합니다. 황반은 노화가 정말 일찍 시작됩니다. 무려 20에서 30대부터 색소 밀도가 줄어듭니다.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인 황반 변성은 국내 3대 실명 원인의 질환입니다. 실명의 원인 나머지 2개는 뭔가요? 녹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병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안압은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입으로 악기를 부는 경우에도 증가하며 만성 음주와 흡연, 카페인 중독, 어두운 곳에서 자주 폰이나 TV를 보는 경우,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 특히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녹내장은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으로 안압을 측정하여 조기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연히 당뇨병 환자만 갖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평소 눈 노화의 주 타겟은 황반 노화 관리입니다. 일본 만화 중에서 드래곤볼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모으러 다니는데 여기서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용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 노화를 관리하기 위해 드래곤볼을 모은다면 저는 5개만 모아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개의 볼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그리고 3번째 드래곤볼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눈의 앞쪽에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평소에 스마트폰, TV, 책으로 눈의 피로감을 느끼고 눈이 뻑뻑한 경우에 좋은 성분입니다. 아스타잔틴이란 무려 비타민C의 6000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의 피로도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는 경우, 또는 가까운 곳을 보다 먼 곳을 보는 경우에 우리의 눈은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 모양체라는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 근육의 피로도를 아스타잔틴이 떨어뜨려서 수축과 이완하는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스타잔틴 역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4번째 드래곤볼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녀석은 자연이 준 선물로 굳이 눈 건강이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즐겨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햇빛의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하고 주름이나 검버섯 생성을 방어해서 당신의 피부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며 폐기능 증진, 항균 작용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이 베타카로틴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꼭 필요한데 이 중에 비타민 A는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꿀 수 있는 물질입니다. 즉, 몸이 알아서 필요하면 비타민 A로 바꾸고 필요 없으면 비타민 A로 바꾸지 않으면서 인체 내의 비타민 A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 기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드래곤볼을 모은 사람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젊음과 암 예방 효과까지 더불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근이나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등을 먹으면 당신은 저절로 네 번째 드래곤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타캐로틴 식사법을 쉽게 기억하는 법. 당근에서 캐시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를 사라. 그러면 피부가 젊어진다. 요즘 중고장터 당근이 먹는 당근, 그리고 캐시는 케일과 시금치를 줄인 말입니다. 당근, 오렌지, 망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외에도 많은 음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5번째 드래곤볼은 당신의 예상과는 달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경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외선 차단 안경입니다. 자외선을 맞이하는 피부와 눈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눈은 자외선의 타격을 받아 백내장이 잘 생깁니다. 구름이 흡수하는 대부분은 적외선입니다. 옅은 구름의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을 낮 시간 내내 파괴하는 것이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약을 먹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회복을 도와주긴 하지만 아예 자외선 자체를 막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시력이 나쁘지 않아도 야외를 나갈 때는 도수가 없는 안경, 즉 자외선 차단 안경을 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름 낀 날이라고 해도 야외 외출 시 또는 창가에 햇볕이 들어오는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는 습관을 가지면 당신은 마지막 5개째 눈 건강 드래곤볼을 모은 것입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중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를 많이 드시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눈을 사용하는 습관부터 잘 고쳐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눈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스마트폰 보지 않기, 너무 작은 글씨 보지 않기, 장시간 휴식 없이 보지 않기 등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책이나 모니터, 스마트폰을 20분 정도 볼 때마다 눈을 감고 20초 휴식하는 법은 정말로 눈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1시간에 1분씩은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고 휴식을 하든지 먼 풍경을 1분 정도 보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노동을 하는데 휴식 시간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일을 시킨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중간에 잠깐의 휴식을 갖는 것과 없는 것은
세월이 누적되면 인체가 갖는 피로도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의 눈은 당장 통증이 없고 시력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휴식 없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찾아오는데 그것에는 루테인보다 당신의 습관을 좋게 만드는 것이 더 기적 같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노아 다음으로 죽음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1. 질병을 막을 것. 병들어 죽는 것은 환경이 크게 좌우합니다. 인체 내부 환경과 사람의 외부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책의 뒤편에 3가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번째, 사고를 막는 것. 사고는 운이 크게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바뀌어서 인생의 흐름이 바뀌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것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 하늘에 거역할 수 없는 손길이 사고로 이끈다면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운을 바꾸는 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 2.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3. 관심사를 바꾸는 것. 4. 습관을 바꾸는 것. 5. 주위 환경을 바꾸는 것. 6. 베푸는 것. 7.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것. 운을 바꾸는 방법은 당신의 몸과 영혼에서 발산하는 파동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이나 수명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주에 신이 있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미래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주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의 대본대로 움직인다면 당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는 확률적이다. 이 법칙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우주의 진리입니다. 미래는 변동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의 어떤 패턴이 옵니다. 가령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 내일 시험을 보면 점수를 낮게 받는 것은 확률이 높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신은 아닙니다. 운은 현재의 에너지 패턴이 불러올 미래의 흐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 패턴이 하늘이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무엇으로 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미신이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운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행동 패턴은 무조건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큰 사고의 위험도 어쩌면 피해갈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본인이나 지인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이 내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웃음입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낫는 원리 중에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며 당신이 평소에 늘 건강하게 도와주는 매우 소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게 오래 살도록 도와주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생명력 시스템의 스위치를 누르는 시작점이 웃음입니다. 일단 경락에 대해서는 더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경락의 균형을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간편 방법은 웃음 말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민할 필요 없이 웃기만 하면 흥분, 이완의 두 개의 에너지를 가진 웃음이라는 에너지가 경락의 상당 부분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의 유력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위력은 면역력의 활성화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많이 크게 웃으면 당신의 백혈구나 면역 글로불린, 면역 전달 물질인 인터루킨, NK 세포 등등 다양한 면역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NK 세포입니다. NK 세포는 직접 암세포를 찾아 파괴하는 면역세포로 꿈의 항암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T세포 같은 면역세포도 암과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항원 항체 반응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인데 NK세포는 항원 항체 반응이 없고 곧바로 직접 혼자 힘으로 나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세포 중에서도 가장 살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인체의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비법이 있으니 바로 웃음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아이는 하루에 400번 정도 웃고 성인은 고작 하루에 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으세요. 가짜 웃음도 그 효과는 진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 환자라면 목숨을 걸고 웃어야 합니다. 한 번 웃으면 최소 1시간 이상. 그야말로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웃으세요. 어떤 암 환자는 1시간 웃고 실험해본 결과 NK세포가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음으로 간암을 2번이나 고친 사례도 있고 각종 난치병이 나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웃다 보면 진짜로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웃음이지 미소가 아닙니다. 물론 미소도 효과가 있지만 웃음에 비해서 효력이 약합니다. 즉, 소리를 내서 웃어야 합니다. 그것도 배가 당길 정도로 크게 웃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뒤에는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